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좀 남아서 이제 그냥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도 하다가, 찰리 씨께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부동산 향방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재밌는 토픽을 던져주셨는데,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그냥 생각 정리하는 것보다는 영상 좀 촬영해서 좀 남기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좀 추가적인 촬영을 하는데 혹시 찰리 씨 좀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터 네, 찰리입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오신 찰리 씨인데, 아까 우리 이제 뭐 영상 촬영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여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아마 거의 절대 다수의 바이어들과 셀러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금 금리라는 게 물론 오르고 내리지만 지금 2024년 6월 그리고 7월 달에 프라임 레이시 0.25씩 해서 토탈 0.5%가 이제 컷이 됐는데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어나운스먼트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어떤 결과치가 나올까에 대한 예상. 어렵지만 찰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완벽한 예상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떠한 이 예측도 사실 할 수 없는 게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당장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제가 밖에서 이제 살로 겪고 있는 음, everyday, 네. 매일마다 지금 겪고 있는 거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얼마 전, 바로 요 근래에 이제 또 레이트 컷이 있어서,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네. 내려가면서 바이어분들 그런 이 컨슈머 컨피던스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 물론 이 아직도 바이어분들이 살짝씩 기다리시는 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이 바이어분들이 요런 거 같으면은 지금 모기지 일단 알아보면서 픽스드가 얼마인지 알아볼까 하면서 이 그 모기지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알아보신 분들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냐? 이번에 또 음, 내려가면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역량이 또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버젯도 살짝 틀려졌는데 집값은 어때요? 집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거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인벤토리가 지금 올타임 하이입니다. 자, 이 아, 바이어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 조정이 그나마 뭐 물론 매매물마다 너무나도 틀리고 지역에 따라 너무나도 틀리고 네. 그거는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스트라타 뭐 아파트나 뭐 콘도 정도 이제 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지금 이제 사는 데 있어서는 음, 그래도 니고시에이션 내고할 룸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물론 그 인벤토리가 정리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그 인벤토리들이 일단 정리되려면 내년쯤이 아닐까 싶은데 네. 내년서부터는 물론 이거는 뭐 인벤토리가 계속 물량에 막 미친 듯이 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특히나 셀러들의 심리도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트레스트 네네. 레이시 금리가 내려가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음,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벤토리들이 많이 안 나와요. 네네. 뭐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벤토리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정리가 고 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그때 또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 너무나 틀리겠지만 금리가 또 내려간다. 지금부터 몇 번이라도 내려간다 하면 완전히 마켓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미쳐 한번 좀, 날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버젯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네. 정말 분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단 집 사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어찌 보면 슬로우한 8월 네. 아니면 겨울 이제 11월 음, 중순 말서부터는 네.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이제 리스팅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은 정말로 팔아야 되는 셀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정말로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구매들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물론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죠. 와일드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특히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러나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만 그래도 또 누가 이제 되느냐에 따라 마켓이 더 미쳐 날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로 네 다들 좀 유심 있게 지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특히나 바이어 입장으로서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참, 음, 네, first time 홈 바이어 분들도 지금 이제 그 exemption 받는 게 또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83만 일단 리세일 같은 경우에 83만이고 뭐 뉴세일 같은 경우에 1.1 밀리언이다 보니까 네. 그 버젯에 지금 들어가는 매매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회다.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걷잡을 수 없게 오르기 때문에 음, 미리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모기지. 음. 모기지 이 브로커 그리고 모기지 뭐 스페셜리스트 뭐 각자 뭐 쓰는 뱅크가 있으시고 뭐고 근데 특히나 뭐 케빈 씨한테 또 아니, 이제 근데 상담을 제가, 저랑 받으시면 영상을 찍는다고 몰기지 이야기를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아, 근데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지금 정말 왜냐 당장 주어진 상황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게임 플랜이에요. 내가 네. 앞으로 지금 종잣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게임 플랜을 짜야 돼요. 미리 네. 내가 정말 이 아주 초기 단계여도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계획이 있으면 실천을 하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정말 지금부터라도 짜시길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플랜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정말 꿈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말씀을 한마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좀 잘라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네네. 6월 달하고 7월 달에 0.5% 토탈 내려갔으니까 이제 바이어들의 몰기지 버짓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자율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바이어들과 셀러들 때문에 좀 기다리는 어느 정도의 좀 심리적인 좀 그 상황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찰 씨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자가 내려가는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될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이냐 다다음번이냐 얼마 내려가냐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내려가는 그죠. 트렌드는 맞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벤추얼리 내려갈 거니까 간다면 부동산은 분명 한 번 더 이제 미쳐 날뛴다라는 그 뜻이 이제 가격적인 거와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또 시장이 바빠지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지만 또 하루아침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로서는 다른 팩터들 때문에 뭐 새로운 정치적인 부분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바뀔 수는 있지만 바이어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 진입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면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 저도 한번 의견을 쉐어하면요. 저 사실 이거랑 비슷하게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예, 저는 약간 네. 몰기지적인 것만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바이어와 그 셀러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가 저도 궁금했어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자가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이자가 내려가면 내 집값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인간으로서 당연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바이어 같은 경우는 나는 집은 싸고 싶은데 몰기지 이자는 좀 낮게 받고 싶으니까 오퍼를 쓰더라도 컴플리션을 아주 먼 훗날로 잡습니다. 네. 뭐 셀러 입장에서 사실 그게 좋은 오퍼는 아니니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거래 성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높은 금리의 시점에 가격 형성돼 있는 걸로 사고 싶은데 내 몰기지 이자율은 낮은 낮아진 이자율을 잡고 싶은 그럼 바이어도 좀 기다리는 스탠스, 셀러도 기다리는 스탠스가 유지되다 보니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저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네. 만약 이자가 내려가는 트렌드가 뭐 매번 0.25에서 0.5씩 계속 컷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겟을 두고 내려가는 그 타겟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뭐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왔죠. 3% 미만. 네. 음. 그리고 또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음. 시장의 시그널만 봤을 때는 이자를 내려주는 게 맞는데 어디까지 내릴 거고 그 내린 게 유지되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정해져 버리면 사실 셀러와 바이어가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는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빨리 오던 늦게 오던 오긴 옵니다. 네. 그럼 바이어로서 우리는 이게 왔을 때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이게 오기 직전에 정말 운때가 맞아서 막 진짜
조상님이 도와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사느냐, 아니면 그 미리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느냐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집을 샀을 때, 몰기지를 받았을 때, 리턴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본인 겁니다. 그리고 러스가 생기거나 내가 비싸게 사면 본인 손해죠. 그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세요가 제 영상의 골자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네,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찰리 그럼요. 씨는 이제 부동산에 거의 10년 이상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본업으로서 네, 사시면서 금리가 오를 때도 보셨고 내릴 때도 보셨고 코비드 터졌을 때도 보셨고 코비드 끝나서 지금 이 지경에 있는 상황도 보셨는데 그럴 네네. 때마다 부동산은 뭐 우상향이라고는 하지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많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올라갈 룸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고 이 현상이 길게 유지가 될까? 어떤 쪽에 좀 생각이 좀 그 어, 백데이터를 봤을 때, 네, 어떤가요? 네, 그럼요. 일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집들 종류가 또 바뀔 거는 있어요. 왜냐, 음, 땅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건축 필드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집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음, 나오는 거죠. 4플렉스, 6플렉스, 뭐 8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꼬마 빌딩이라고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따졌을 땐 약간 빌라식으로 사는 식의 그런 집들도 음, 어찌 보면 나올 테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전체적인 지금 이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하이라이즈 프로젝트들이죠. 뭐 그런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슬로우 다운이 됐어요. 음, 왜냐면 마켓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어, 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공급망이 이제 아파트도 이게 한동안은 리밋을 칠 거예요. 토론토도 음, 비슷하고요. 네, 이 데이터들을 다 보면은 이번 연도에 완공된, 토론토만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완공되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 이 하이라이즈들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내려가요. 근데 내년부터 완전히 내려가야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로 가장 큰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가격이 이제 가격 조정을. 음,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 일단 들어오는 그 인구 증가율, 그런 것들, 이제 마크로 팩터, 네, 뭐 이코노믹으로 봤을 때는 마크로 팩터들만 봤을 때는 아파트도 결국에는 이게 생각보다 건축 새로 되는 것들이 만약에 맞물렸을 때, 지금 이제 완공들이 되고 새로운 것들, 프로젝트들은 많지 않고, 그 맞물렸을 때가 이 금리 상태나 이 전체적인 이 컨슈머 컨피던스 상태에 비례했을 때 어떻게 음, 상호작용이 돼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이제 아파트도 오르기는 할 거예요. 네, 네, 이 인벤토리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 갈 때. 근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이제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신다면 저, 저는 이제 솔직하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좀 이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실링에 드려요. 가까워진 거죠. 그렇죠. 음, 네. 근데 실링보다는 지금은 또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음, 내려갔고. 네네, 그리고 물론 너무 긍정적인 셀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왜냐면 본인들 상황 때문에 네네, 절대, 나는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어 하는 음, 분들이, 뭐,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급매로 하시는 분들을, 상황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구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타운하우스, 그래서 다른 네, 프로덕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타운하우스라든지 두플렉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네, 네, 너무 좋은 바이고 특히나 이제 하우스는 네, 너무너무 좋은 바이가 되지 않나 지금 당장에. 그래서 네. 버젯이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 네, 지금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기지 않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전 타운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운홈에, 좋아요. 제발 그런 일이.
자, 일단은 우리 찰리 씨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픽과 또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뭐 돈과 연관된, 경제와 연관된 좀 너무 큰 자산이고 관심사다 보니까 밴쿠버 살면서 사람들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얼터로 일을 하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또 찰리 씨만 보면 요즘 부동산 어때? 요즘 팔기 좋을까? 요즘 나 살까? 항상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찰리 씨의 지금 그 참 한결같은 기조, 그 데이터와 그 과거에 있었던 백데이터들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도 바이어로서 또 같이 일하는 리얼터의 파트너로서 항상 찰리 씨의 인사이트를 들을 때 많은 정보들을 참 정확하게 또 간단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찰리 씨와 미팅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이유가 이런 것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빠르게 최신화할 때 아, 이런 러직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이런 찰리 씨의 인사이트를 좀 같이 공부하고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찰리 씨가 워낙 바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붙잡아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아, 통해서 만나게 될 많은 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손님들을 돕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바빠서 더 바빠지시겠지만 너무너무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연락하면 좀 받아주세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시간 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